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루틴의 힘입니다. 스콧 벨스키, 그레첸 루빈, 마크 맥기니스 등 각자의 영역에서 유명한 창작자들 20명이 쓴 글을 조슬린 글라이가 엮은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루틴의 힘인데요. 이 루틴의 힘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조슬린 글라이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모두 루틴의 힘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습관, 루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틴의 힘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일상의 구축, 집중력 발휘, 창의력 단련, 일상도구 관리입니다. 각 요소별로 5명의 저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모아서 정리를 했으며 비슷한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창작자도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쓴 어도비 커뮤니티 부분 부사장 겸 CPO인 스콧 벨스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실천, 실행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는 아이디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여도 직접 몸으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세상의 표면에 내보이게 하기 위해 올바른 루틴을 보유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업무 습관을 체계적으로 최적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데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주변 환경이 마땅하지 않아서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핑계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발달된 ICT 기술로 끊임없이 커넥티드 된 상태에서 산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응적으로 업무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스콧 벨스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적인 업무를 우리가 주도적 업무로 대체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일상 밖으로 한 걸음 나와 더 나은 루틴을 구축해서 그 루틴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루틴의 힘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탄탄한 일상 구축, 집중력 발휘, 창의력 단련, 일상도구 관리 중 먼저 탄탄한 일상 구축을 말한 사람은 그레첸 루빈, 마크 맥기니스, 세스 고딘, 토니 슈워츠, 리오 바바우타입니다. 혹시 각 저자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들이 말한 것들을 묶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루틴은 말 그대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무리 적은 분량이어도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며 꼭 하라고 합니다. 특히 유명한 작가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서 자신이 하루 동안 써야 하는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습관을 만들다 보면 그 일을 시작하기가 수월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으며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을 빌려오자면 그 습관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실행으로 옮기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안 중 하나는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고 그 오전 시간을 자신의 일을 하는 루틴으로 만들면, 또는 통근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 생각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실천을 꾸준히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당연히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하고 그만두고 일주일을 하고 그만두는 등 끈기 있게 무엇을 길게 해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데요. 혹시 성과가 나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 꾸준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루틴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보의 홍수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메일 등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적어도 표면으로는 좋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내면에서는 결국 공허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루틴을 위해서 사전 업무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더라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일을 집중을 할 때에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반응적인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뇌과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집중을 분산시키는 가히 엄청난 효과가, 그것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숙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꺼내기 위해서는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산만함, 업무 중에 다양한 메시지에 반응하기, 공부하면서 TV 보기 등 이런 부정적인 산만함은 긍정적인 산만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일을 마무리하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기 등인데요. 긍정적인 산만함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하고, 루틴의 힘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 단련인데요. 자신의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쓸데없는 창조적인 일에 시간을 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외였는데, 그런 불필요한 창조하는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웨이를 쓴 줄리아 캐머런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닝 페이지라는 한 가지 습관을 소개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3쪽 분량으로 자유롭게 적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통찰력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 외에도 단편소설을 써본다거나 정원을 가꾼다거나 십자수 등을 한다거나 자신의 꿈과 또는 자신의 목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들 또는 관련이 있는 일들을 불필요한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루틴에 포함을 시킨다면 루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창의적인 발상은 꼭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할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다양한 창의력 발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그 문제를 방관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창의적인 해법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도 루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혹시라도 자신의 삶에 제약 조건이 있다면 그것 역시 잘 활용해서 루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SNS는 문제가 없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도구에는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명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우리의 루틴을 그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이끌리게 되게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 행복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주중 근무 시간의 28%를 이메일 응답에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인들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28%를 소비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의 그런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상도구가 된 SNS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좋은 것이지만 SNS를 하면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앞에서 호흡이 얇아지거나 가끔 호흡하지 않는 스크린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모바일 기기를 보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무호흡의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루틴의 힘을 만드는 탄탄한 일상 구축, 집중력 발휘, 창의력 단련, 일상도구 관리까지 보았는데요. 20명이 넘는 저자가 말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정리하자면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는 하루에 10분, 20분을 꾸준히 투자하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감으로써 통찰력과 창의성, 생산성 등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최고의 날을 꺼내라의 저자인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3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1시간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일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그 1시간을 반복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반복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결승선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1시간을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단계가 1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 일이 너무 바빠, 하고 싶은데 주위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결국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꾸준히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루틴의 힘을 강조하며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